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 몸에는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병원균과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면역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 만큼 복잡하지만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 한두 편으로 요약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면역세포 위에 나오죠. 일단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는 크게 5가지가 있고,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림프구, 단핵구. 그리고 림프구에는 다시 B세포, T세포, 그리고 NK세포가 있고, 단핵구는 대식구와 수지상 세포로 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면역세포들은 또 크게 2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선천면역이라고 하고, 자라면서 갖게 되는 면역을 후천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면역이 2가지로 존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이 침투를 하면 먼저 선천면역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 선천면역세포가 이 병원균을 모두 제거하면 전쟁은 이제 종식되겠죠. 그렇지만 1차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적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2차로 이 후천면역세포가 출동해서 남은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 면역세포들 가운데 어떤 세포가 선발대인 선천면역세포이고 어떤 세포가 후발대인 후천면역세포인지 알아볼까요? 선천면역은 항상 우리 몸에 활성화되어 있는 면역세포예요. 다시 말해서 적이 침투하는지 아닌지를 평상시에도 항상 이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선천면역세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그리고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가 있어요. 일단 병원균이 침투를 하면은 제일 먼저 대식세포가 이제 이동을 해요.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서 싸우기 힘들 정도로 이제 적이 많거나 또는 힘이 세면, 적이 힘이 세면 호중구에게 지원 요청을 해요. 야, 호중구 도와줘! 그러면은 골수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고 있던 호중구가 다량으로 재빨리 달려가서 같이 먹어치우는 거죠. 호중구와 대식세포의 차이점은 병원균과 싸우는 속도와 수명인데요. 호중구는 수가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지만 생존기간이, 수명이 짧아서 지속적으로 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대식세포는 호중구보다는 느리지만 조직에서 장시간 동안 생존하거든요. 물론 크기도 대식세포가 호중구보다 훨씬 더 크지만 가장 큰 차이는 수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지상세포도 역시 도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대식세포처럼 마구 먹어치우죠. 그런데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남은 이 찌꺼기, 이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림프절로 가요. 가서 T세포에게 전하는 거죠. 야, 이런 놈이 침투했어.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의 조각을 보여주면서 적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T세포가 잘 살펴보고, 아, 이런 놈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B세포에게 이놈을 물리칠 항체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면은 B세포가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 많이들 아시죠?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 살해 세포죠. NK세포는 순찰을 돌다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은 즉시 죽이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정상세포는 안 건드려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든 세포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제 가벼운 감염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만은 선천면역만으로 처리하기가 부족할 때 후천면역, 즉 후방군대가 출동하게 되죠. 후천면역은 선천면역이 싸우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아군이 적군에게 밀릴 것 같으면 등장하는 거예요. 후천면역세포는 T세포와 B세포가 있는데, 먼저 T세포가 하는 일은 B세포에게 적의 정보를 주면서 항체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도 이 살아남은 적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적군을 조준 살해하는 일도 하고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면역세포의 전투 병력을
각각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는 각각 야 너네들 부대로 각각 돌아가 이렇게 해산하는 일도 해요. T세포도 NK세포처럼 암세포나 병든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이 T세포는 후천성 면역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사실상 후천성 면역을 만들지 못해요. 이 대표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고도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T세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IV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T세포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우리가 왜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바로 B세포가 만드는 것이죠. 각각의 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를 유도미사일처럼 발사를 해요. 그리고 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대식세포나 호중구 등 다른 면역세포가 잡아먹을 때까지 꼭 붙들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승리한 적의 기억을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같은 적이 들어오면 곧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홍역이라든가 이런 예방주사를 맞으면 평생 동안 안 걸리잖아요. B세포가 그 홍역의 바이러스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즉각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걸리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바로 공격을 해서 그 홍역이라는 병이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선천 면역세포는 적이 침투하면 바로 공격을 하지만 후천 면역세포는 일단 적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분석하고 항체를 만드는 등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선천 면역세포 중에서 호중구는 싸우다가 죽어서 이제 고름이 되는 거고 대식세포는 몸속의 청소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세포라든가 병든 세포, 뭐 미생물,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뭐가 없애는 거죠. 수지상 세포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제 적의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살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후천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적을 조준 살해해서 물리치고 전쟁의 뒷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세포는 T세포의 명령을 받아서 각각의 적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 T세포하고 B세포에 대한 얘기만으로도 엄청 긴 영상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면역 체계는 두 뇌, 이 뇌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나 뭐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또 막 화가 나거나 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면역 세포가 그 영향을 받아서 T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 항상 감사와 긍정 마음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세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몸을 알아야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